절기상 가을에 들어간다는 입춘날, 서울 노원에선 40.2도를 찍었습니다. 올여름 최고 기온, 역대 가장 더운 입추. 기상청 공식 기준으로 서울에서 40도를 넘은 건 2018년 이후 8년 만입니다. 경기 하남 용인도 40도를 넘었습니다. 첫 소식 정현주 기자입니다. 부채질을 하고 그늘로 피해봐도 뜨거운 햇빛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달궈진 아스팔트엔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오후 3시 28분 서울 노원구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영등포구에 40도 기록을 깨며 말 그대로 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울 내 기상청 관측 지점에서 40도 넘는 기온이 기록된 건 2018년 8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종로구를 기준으로 하는 서울의 대표 기온도 어제보다 오른 38도를 기록했는데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노원 40.2도에 이어 강초와 금천구 등도 39도가 넘는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역대 가장 더운 입추로도 기록됐는데 기존에 가장 더웠던 1988년에 36도를 2도나 넘어섰습니다. 절정의 무더위에 버스를 기다리기도 지친 시민들이 택시를 찾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조금 돈을 더 들여서 버스보다는 택시를 좀 더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추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시청역에서 지금 한 1분 걸어왔는데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냉방병도 많이 걸려가지고 어제도 아팠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진짜 너무 힘들어요. 서울의 수도권에서는 하남 덕풍이 40.8도, 용인 기흥구갈이 40.1도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서울 수도권만의 폭염이 아닙니다. 전국 96%,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오늘 내려졌습니다. 남부지방은 다시 최고 수준인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가 됐는데요. 날 만에 다시 최고 수준으로 더운 대구 가보겠습니다. 자, 허준원 기자, 오늘 입추 아닌 것 같죠? 네, 입추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범벅이 될 정도인데요. 이곳 박터널은 저녁 시간대면은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위해 찾는 곳이지만 워낙 덥다 보니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터널에서 온도를 재보니 4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맘때면 다양한 덩굴식물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시민들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지만 올해는 폭염 여파로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평년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가 확연하게 날 정도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한옥마을도 폭염 탓에 한산한 모습입니다. 나눠주는 얼음물에 목을 축이고 길가에 놓인 대형 얼음에 몸을 대며 더위를 식힙니다. 요즘에 엄청 더워서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입었지만 엄청 힘들어요. 땀 많이 있어요. 오전 11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전남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나흘 만에 다시 발령된 겁니다. 전남, 광주, 광양에선 오후 2시 37분 기온이 40.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밀양은 40도, 경북 안동은 39.9도 등 전국 곳곳에서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남부지방에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은 16일째 열대야, 그리고 어젯밤은 30.8도 초열대야였습니다. 어젯밤 가장 높은 기온을 찍은 서울 영등포구 가볼 텐데요. 오늘은 어떨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호림 기자,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제 자켓과 티셔츠가 땀으로 다 젖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조금 시원한 곳을 찾아 공원 쪽으로 옮겨와 봤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산책하는 사람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적한 모습입니다. 자, 이 끝내 밤에 30도를 넘었어요. 시민들 어떻게 지냈답니까? 최고 기온이 30.8도, 낮 기온인지 밤 기온인지도 모를 정도의 기온입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만나는 주민들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더위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재난 문자 계속 오더라고요. 밖에서 못 노니까 좀 답답해하긴 하죠. 놀이터 못 나와서 아쉬웠어요. 너무 더우니까 나오질 않더라고. 사람이 없더라고. 동남아 기후같이 습하고 아주 더워가지고 아주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죠. 서울은 16일째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영등포구를 비롯해 동작구, 용산구, 양천구는 밤사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초열대야가 관측된 건 지난 2018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앞으로도 밤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17일까지 최소 열흘은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열대야는 장기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제주 31일, 여수 27일, 양산 22일 등 잠 못 이루는 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유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극한 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주말을 맞아 떠나는 시민들도 많다거든요. 이 서울역에 최승현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기차 타고 지방 나가는 분들 많으신가 보죠? 많이 덥죠? 네, 저녁 시간이 됐지만 서울은 아직 푹푹 찌는 상황입니다. 야외에 잠시만 서 있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는데요. 이곳 서울역 대합실은 현재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폭염을 피해서 서울보다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아 대피하는 겁니다. 서울 쪽에 사는데 머리도 너무 뜨겁고 날씨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대관령 쪽에 가게 됐어요. 서울에 비해 덜 덥다고 날씨를 그렇게 봐서 그래서 좀 덜 덥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강릉으로 가고 있어요. 바다 쪽에서 같이 놀다가 올 것 같아요. 강원도 강릉과 부산은 낮 최고 기온이 31.7도, 36도로 나타나는 등 서울과 비교해 최대 6도 이상 기온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폭염에 시달린 서울 시민들이 금요일 밤이 되자 KTX를 이용해 서울을 탈출하는 겁니다. 전국 지자체들도 밤바다 버스킹, 열대야 관광 프로그램 등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한 상황입니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서울역 등엔 KTX를 이용하려는 시민들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희망적인 건 이제 고점은 지난 듯합니다. 조금 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려졌던 이 폭염 중대 경보가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좀 시원해지는 건지 홍제 폭포에 나가 있는 김세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럼 이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 중대 경보는 모두 해제가 된 겁니까, 이 시각? 네,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서울 전역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내려져 있던 폭염 중대경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던 전국 51개 구역이 모두 폭염 경보로 내려간 건데요. 서울의 경우 나흘 만에 폭염 중대경보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좀 시원해지는 거예요? 네, 여전히 덥긴 하겠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의 예상 최고 기온은 35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대문구는 서울에선 그나마 기온이 낮은 곳인데요. 더위를 피해온 시민들은 무더위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라도 좀 온도가 좀 내려가서 좀 시원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면 좀 더 생활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새벽에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일 동해안에는 비 소식도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이틀간 많게는 15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일부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문 홍제폭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죽 뜨거우면 폭염에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서 타이어도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타이어가 갑자기 터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화물 차량. 펑 소리와 함께 먼지가 일더니 차체가 크게 흔들립니다. 주변 차량들이 놀라 속도를 줄입니다. 터진 타이어 파편이 옆 차로에 떨어집니다. 옆에서 달리던 1톤 트럭이 다급히 멈춰 겨우 피합니다. 바로 옆에 딴 차가 있었으면 파편 맞으면서 차가 옆으로 차선 넘어가고 연쇄 추돌에 나설 수도 있었던 상황이죠. 사고가 난 건 그제 오후. 화물 차량이 곧바로 갓길로 이동해 큰 사고를 면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적재함에 실려있던 파이프 등 건설 자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를 수습하느라 1, 2차로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고온에 노출된 타이어는 내부 공기가 팽창하면서 공기압이 높아집니다. 이때 타이어에 마모되거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순식간에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행하는 화물차의 경우 위험도가 더 큽니다. 그만큼 운행 전 타이어 점검이 필수입니다. 공기압을 적절히 관리를 하고 실제 과적을 하지 않고 2시간에 한 20분씩 쉬면서 타이어 온도를 낮춰주는 게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이어가 마모 한계선에 닿을 정도가 됐다면 교체해야 하고 타이어를 쓴 지 5년이 지났다면 많이 닳지 않았어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얼마 전만 해도 폭우로 넘칠 뻔한 홍제천이 폭염에 메말랐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는데요. 주민들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홍재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바닥을 드러낸 하천에 물고기 100여 마리의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좁은 물웅덩이에 몰려든 물고기들은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뜰채까지 동원해 살아있는 물고기들을 좀 더 깊은 물로 옮깁니다. 최근 폭염에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일부 지역의 물이 모두 마르면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홍제천은 인근 한강물을 정기적으로 끌어와 유지되는데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물이 하류에 도착하기 전에 증발한 겁니다. 폭염에 물이 대부분 마르면서 이 징검다리도 필요 없어질 정도로 하천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없어요? 네, 내려오질 않아요. 올해 최고 처음 보지 이렇게 말란 거. 처음이지 그럼. 역사에 이래 없었지. 최악이야 지금. 서대문구는 물을 공급하는 등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물이 하류까지 빠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천 바닥을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네, 한밤중 아파트 수백 세대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20층 넘는 계단을 오르내리고 열대야의 주차장에서 밤을 새야 했는데요. 하루가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됐습니다. 윤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장에서 밤을 지새웁니다. 부채질을 하고 젖은 수건을 둘러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말만 할 정도로 더워요. 지금 바람도 지금 불지도 않고. 관악구의 아파트 560세대가 암흑에 갇힌 건 어제 저녁. 옥상 저수조에서 물이 새면서 전기실이 침수된 겁니다. 전기 없이 더위와 맞서는 상황은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멈췄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난간을 붙잡고 계단을 오릅니다. 고층 주민들은 폭염 속에서 때 아닌 등반에 나섭니다. 이게 23층이요. 내가 제일 꼭대기예요. 정전이 발생한 지 13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집안은 이렇게 어두운 상태입니다. 냉동실을 열어보니 아이스크림과 얼린 식재료가 모두 녹았습니다. 평소라면 에어컨 바람이 나왔을 집안은 찜통이 됐습니다. 나는 시래기가 터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얘만 안고 밖으로 나갔더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구청이 마련한 대피소. 주민들은 얇은 매트에 몸을 의지합니다. 어저께 잠도 못 잤잖아. 한시도 못 자요, 오늘. 전기 없이 여름을 보내기엔 너무나 긴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